안녕하세요. 전우이기록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전우님들의 응원이 저희 채널의 힘입니다. 오늘은 많은 전우님들이 기다리셨을 주제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반세기 전 1970년대 대한민국 군대. 훈련이 힘든 건 당연했습니다. 문제는 훈련 밖에 있었습니다. 막사 안에서 점호가 끝난 그 밤에 상상도 못할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오늘은 그 시절 내무반을 살아낸 전우님들이라면 누구나 등골이 서늘해질 이야기, 1970년대 군대 내무반 부조리 탑7을 전해드립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전우님, 혹시 그 시절 어느 부대에서 복무하셨습니까? 댓글에 부대명과 군번을 남겨주세요. 같은 부대 전우를 만나실 수도 있습니다. 칠이 이가 끓는 내무반 속옷에 DDT 주머니를 달고 살던 시절, 칠이는 지금 세대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위생 환경입니다. 1970년대 초반, 대한민국 전체가 아직 가난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군대라고 다르지 않았습니다.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는 막사, 수십 명이 좁은 내무반에 빽빽이 들어차 생활하는 환경,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즉 머릿니와 모미가 내무반을 장악했습니다. 잠자리에 들면 이불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들이 느껴졌습니다. 가려움을 참으며 잠을 청해야 했고,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긁힌 자국투성이었습니다. 군 당국도 이 문제를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내려온 해법이 기가 막혔습니다. 바로 DDT 분말 주머니였습니다. 속옷 안쪽, 솔기 부분에 작은 DDT 주머니를 달고 다니도록 한 것입니다. DDT가 이후 발암물질로 밝혀져 전 세계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농약이라는 사실은 당시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저 이가 끓는 것을 막겠다는 이유로 병사들은 독성 화학물질을 피부 가까이에 달고 매일 훈련했습니다. 목욕은 일주일에 한 번, 세면대에서의 몸 씻기가 전부였습니다. 세탁 역시 마음대로 할 수 없었고, 한겨울에도 찬물로 빨래를 해야 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냄새와 불결함이 내무반을 가득 채웠지만 아무도 불평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당연한 군대 생활이었으니까요. 전우님, 그 시절 내무반에서 이 때문에 고생하신 기억 있으십니까? 댓글로 그 시절 이야기 꼭 남겨주세요. 6.2 빼당의 밤샘 공포, 불씨 하나가 운명을 갈랐다. 6.2는 빼치카 당번, 줄여서 빼당의 이야기입니다. 1970년대 내무반 난방은 중앙 보일러가 아니었습니다. 내무반 한쪽 구석에 자리 잡은 빼치카, 즉 철제 난로가 전부였습니다. 혹한의 겨울, 영하 20도가 넘는 밤에도 그 난로 하나로 수십 명이 버텨야 했습니다. 빼치카 당번에게 주어진 임무는 단 하나, 밤새 불을 꺼뜨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연탄이나 장작을 떼던 그 난로는 관리가 보통 까다로운 게 아니었습니다. 불이 너무 세면 화재 위험, 너무 약하면 병사들이 동상에 걸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상황, 불이 꺼지는 것이었습니다. 불이 꺼지면 그 즉시 전체 내무반이 얼어붙었습니다. 빼당을 선 병사는 새벽에 인사계나 선임들에게 끌려나가 기합을 받아야 했습니다. 고문관 소리를 들으며 추운 마당에서 얼차려를 받는 것은 기본이었고, 심한 경우 구타까지 이어졌습니다. 잠 한숨 못 자고 밤새 난로를 지키며 불씨가 약해지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던 그 기억, 새벽 3시, 4시에 난로 앞에 쪼그려 앉아 연기를 마시며 졸음을 참던 그 청춘들. 더 무서운 것은 연탄가스 중독 사고였습니다. 실제로 이 시기 밀폐된 내무반에서 연탄가스로 인한 질식 사고가 드물지 않게 발생했습니다. 빼당은 단순히 힘든 보직이 아니라 말 그대로 목숨을 건 밤샘이었습니다. 전우님, 빼당 서셨던 기억 있으십니까? 댓글에 그 시절 이야기 남겨주세요. 5위 서신 검열, 부모님께 보내는 편지도 읽혔다. 5위는 지금 들으면 기가 막힐 이야기입니다. 1970년대 군 병사가 편지를 보내거나 받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군에는 공식적으로 서신 검열 제도가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군사기밀 보호라는 명분으로 합법화된 이 제도 아래 병사들이 보내고 받는 편지는 행정반에서 일일이 열람되었습니다. 집에서 어머니가 보낸 편지도, 고향, 친구가 보낸 안부 편지도 군 행정반을 거쳐 누군가의 눈에 먼저 읽혔습니다. 발신 편지에는 반드시
검열 완료 도장이 찍혀야 발송이 가능했습니다. 부대 위치, 병력 수, 전술 내용은 물론이고 군 생활에 대한 불만이나 상급자 비판이 담긴 내용은 가차없이 삭제되거나 발송 자체가 차단되었습니다. 병사들은 편지를 쓸 때마다 스스로 검열해야 했습니다. 솔직한 마음을 담고 싶어도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많이 힘들다는 한 줄조차 써넣기가 두려웠습니다. 선임에게 들키면 어떤 보복이 돌아올지 모르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해야 할 편지, 어머니께 쓰는 그 편지에도 사생활은 없었습니다. 그 서러움을 아는 전우님, 댓글로 그 시절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사위 식기 당번의 고충, 배가 고파 짬통밥을 훔쳐 먹던 시절. 사위입니다. 지금 세대는 상상도 못할 이야기입니다. 1970년대 군대 밥상은 지금과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일단 양이 절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고된 훈련을 마치고 들어온 병사들에게 주어지는 밥은 성인 남성이 채 배를 채울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여기에 배식 불평등이 더해졌습니다. 취사장에서 밥을 받아오는 식기 당번은 고참 병사들의 밥을 먼저 그리고 넉넉하게 담아와야 했습니다. 고참에게 적게 담아오면 기합이 기다렸습니다. 자연스럽게 2등병, 1병의 몫은 줄어들었습니다. 고참의 반찬 그릇이 먼저 채워진 후 남은 것을 나눠 갖는 구조였습니다. 굶주림이 도를 넘자 일부 병사들은 상상하기 힘든 일을 했습니다. 남은 음식을 버리는 짬통, 즉 잔반통 주위에서 버려진 밥을 몰래 집어먹는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들키면 당연히 기합이었지만 배가 고픈 것이 더 무서웠습니다. 또한 식기 당번은 밥을 받아오는 것 외에도 취사장 청소, 식기 세척까지 도맡아야 했습니다. 겨울에는 찬물에 손을 담그고 철제 식기를 닦았습니다. 손이 텄고 손가락이 갈라졌습니다. 그래도 빨리 하지 않으면 또 기합이었습니다. 배고팠던 그 시절, 짬통 근처를 서성이던 기억 있으신 전우님, 댓글로 남겨주세요. 3위 빵빠레와 알몸 기합 한겨울에도 피할 수 없었던 비인간적 얼차려. 3위입니다. 이 이야기만 들어도 그 시절이 생생하게 떠오르실 겁니다. 1970년대 내무반에는 집합 신호가 있었습니다. 고참 병사가 외치는 단 한마디, 빵빠레. 이 소리가 들리면 무조건 속옷 차림 혹은 그 이하의 상태로 내무반 한가운데 집합해야 했습니다. 이유는 묻지 마십시오. 고참이 기분이 나빴거나 관물 검사에서 먼지가 나왔거나 혹은 아무 이유도 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름이면 그나마 견딜만 했습니다. 문제는 겨울이었습니다. 영하 10도, 15도의 한겨울 밤에도 빵빠레는 어김없이 울렸습니다. 속옷 하나만 걸친 병사들이 내무반 바닥에 엎드리고 구르고 팔굽혀펴기를 했습니다. 기합이 끝나고 나면 온몸이 얼어붙었고 이빨이 딱딱 부딪혔습니다. 더 가혹한 경우에는 외부 연병장으로 내몰리기도 했습니다. 한겨울 밤 속옷 차림으로 연병장을 뛰는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동상 직전까지 내몰린 병사들도 있었고 심한 경우 저체온증으로 병원 신세를 지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이 시기에 얼차려는 단순한 체벌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무너뜨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시절 전우님들은 이를 악물고 버텨냈습니다. 그 추위와 공포를 견뎌낸 전우님, 댓글에 그 시절 부대와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2위 5파운드 곡괭이 자루와 줄바따 계급도 없었던 그 시절의 구타 2위입니다. 이 이야기는 듣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먹먹해질 겁니다. 1970년대 내무반의 구타는 지금과 차원이 달랐습니다. 지금의 군대 부조리도 심각하지만 그 시절은 구타가 사실상 공개적으로 자행됐습니다. 당직 사관도 중대장도 모르는 척하거나 오히려 조장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대표적인 도구가 곡괭이 자루였습니다. 작업에 쓰다 남은 곡괭이 자루 혹은 비슷한 굵기의 강목, 이것이 내무반 한 구석에 항상 준비돼 있었습니다. 영어로 5파운드 5짜리라 해서 5파운드라고도 불렸습니다. 이것으로 줄을 세워치는 행위가 바로 줄바따였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계급 질서마저 무너진 경우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상병이 병장을 때리는 일도 있었고 사적인 감정으로 전우조 내에서 구타가 이뤄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규율이 아니라 힘의 논리가 내무반을 지배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구타의 이유는 가지각색이었습니다.
관물대 정렬이 삐뚤었다. 경례가 늦었다. 보행 자세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심지어 고참의 기분이 나쁘다는 것 하나로도 충분했습니다. 피해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신고할 곳도 도망칠 곳도 없었습니다. 훗날 많은 예비역들이 그 구타의 상처를 평생 안고 살았다고 고백했습니다. 법원에서 이 시기에 구타로 인한 정신질환을 보훈보상 대상으로 인정한 판례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 시절을 버텨낸 전우님, 정말 대단한 분들입니다. 댓글로 그 시절 이야기 꼭 남겨주세요. 1위 공포의 15분 점호 직전, 운명이 갈리는 시간. 그리고 마침내 1위입니다. 전우님, 점호 전 15분을 기억하십니까? 저녁 점호 시간이 다가오면 내무반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관물대를 수십 번 정렬하고 침구각을 맞추고 개인 군장을 규정대로 펼쳐놓고 군화의 먼지 하나까지 닦아냈습니다. 단 15분, 아니 10분. 그 짧은 시간이 그날 밤의 운명을 결정했습니다. 당직 사관이 내무반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시선이 관물대를 훑습니다. 거기서 끝나면 다행이었습니다. 먼지가 나오거나 정렬이 조금이라도 어긋나거나 군장, 끈 하나가 규정과 다르게 묶여 있으면 그날 밤은 끝이었습니다. 당직 사관의 질책이 끝나면 고참들의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세면장으로 끌려나가는 2등병, 1병들, 관물 하나 제대로 못 챙기냐는 고함과 함께 시작되는 기합. 점호가 끝났어도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언제 다시 불려 나갈지 몰랐으니까요. 더 잔인한 것은 연대 책임 문화였습니다. 한 명이 잘못해도 내무반 전체 혹은 전우조 전체가 함께 기합을 받았습니다. 당사자의 고통도 컸지만 자신 때문에 전우들이 함께 기합을 받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 심리적 압박은 그보다 더했습니다. 이것이 내무반 갈등의 씨앗이 되기도 했습니다. 관물대 앞에서 각을 잡고 이를 악물고 버텼던 그 시절, 두려움과 긴장 속에서도 전우들과 함께였기에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그 시절 점호의 공포를 아는 전우님, 어느 부대에서 어느 군번으로 복무하셨습니까?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여기 계신 수많은 전우님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1970년대 군대 내무반 부조리 탑7을 살펴봤습니다.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소개한 이 모든 고통 속에서도 그 시절 전우님들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버텼고 전우와 손을 잡았고 결국 제대문을 나섰습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을 지켜온 힘이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전우님, 그 시절을 살아내신 것만으로 당신은 충분히 존경받아야 할 분입니다. 전우님의 부대명, 군번, 그리고 그 시절 잊지 못할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채널이 전우님들의 기억을 기록하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전우님들께 공유 부탁드립니다. 전우의 기록이었습니다.